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16회 오톨로지 뉴로톨로지 심포지움에 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가톨릭 의대와 연세대 의대 이비인후과 부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들리어 임플란트 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나 리비전 서저리를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리비전을 하게 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를 잘 고르지 않으면은 이제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들리어 임플란트 중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임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사운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바이브런트 사운드 브릿지는 잘 아시다시피 바깥에 오디오 프로세서가 있고 여기에서 소리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수술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VORP에 신호를 주게 되면 그 FMT에서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에서는 인쿠스의 롱 프로세스나 숏 프로세스에 부착을 해놓으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코클리아에 전달이 되겠고요. 이제 믹스 히어링 로스에서 오시크와 체인이 이제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 스테피스 위에다 바로 올리거나 스텝 뭐 풋플레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라운드 윈도우에 커플러를 이용을 하거나 카틸리지를 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서 자극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게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브릿지는 1996년에 이제 센서 뉴럴 히어링 로스에 처음으로 인디케이션이 돼서 사용을 해왔고 그 이후로 2006년도에 콜레티 선생님이 라운드 윈도우에 FMT를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믹스드 히어링 로스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환자에서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양쪽에 한 50, 60데시벨 정도의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환자가 보청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청기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보청기가 충분하게 게인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펑셔널 게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디드 스레솔드가 보통 한 40보다는 좀 적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좀 많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EM을 했을 경우에서도 이 네모난 타겟 게인에 한 10데시벨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 게인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왼쪽은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보면 이제 3kg, 4kg에서만 좀 더 게인을 올리면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결과를 이 당시의 보청기 결과를 보면 한 50에서 60데시벨 정도의 히어링이고 거기에 40을 더한 맥시멈 스티뮬레이션에서의 92, 90, 88%의 워드 레코전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에이디드한 상태에서는 96, 92에 아주 이제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른쪽은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잘 조정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여전히 이제 불편함을 고려를 호소를 하셨고 이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됐던 이제 사운드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환자께서 이제 나중에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정하시겠다 하고 이제 안 오셨다가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수술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70데시벨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워드 레코전 스코어도 이제 90%가 아니라 이제 80에서 76%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미들리어 임플란트를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숏 프로세스에다가 미들리어 임플란트를 FMT를 고정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게인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CT를 한번 찍어 봤더니 이게 약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위치는 적당히 있는데 약간 느슨하게 인쿠스 쇼 프로세스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리클램핑을 해서 이제 인쿠스 쇼 프로세스에 다시 고정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어쨌든 3, 40데시벨로 이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ADD가 한 30데시벨 정도로 돼서 환자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맥시멈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가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또 굉장히 높은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환자분은 이제 그쪽에다가 히어링 에이드를, 반대쪽은 당연히 히어링 에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도 히어링 에이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S가 VSB 온인데요. 그러니까 VSB의 단점은 이제 저주파수에서의 그 게인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청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펑셔널 게인, 그러니까 히어링 리해빌리테이션을 충분한 보청기의 소리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충분한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못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센소리랄 히어링 로스의 정도가 상당히 나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연세대학에서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사운드 브릿지를 했는데도 물론 없는 것보단 나은데 이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충분한 게인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환자의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 이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이 펑셔널 게인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고 SNR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VSB가 엄청나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유사한 논문이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의 러나츠 그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VSB를 해봤더니 최소한 50% 이상의 워드 레코션 스코어를 에이디드 워드 레코션 스코어를 하려면 최소한 50데시벨보다는 적어야지 그런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제 최소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VSB가 너무 심한, 그러니까 50데시벨이 넘는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환자에서는 크게 도움이 좀 덜 된다. 그러니까 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고 이제 거꾸로 라운드 인도 커플러를 할 경우에는 50데시벨 이상의 거의 60이 되는 사람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인도의 커플러를 사용하면 좀 더 큰 자극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오디올로지컬이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게 스닉 랩에서 이제 나온 보고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운드 브릿지의 세기가 그러니까 맥시멈 파워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보청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에 의하면 이 사운드 브릿지의 맥시멈 파워는 85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70데시벨, 60데시벨, 70데시벨 환자에게 이 사운드 브릿지를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60데시벨 트레스홀드라면 기껏해야 25데시벨의 다이내믹 레인지밖에 환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 보청기는 뭐 세면은 뭐 130, 135 데시벨의 더 큰 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다이내믹 레인지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60 데시벨 트레스홀드 환자 같으면은 60을 빼면 거의 뭐 70 데시벨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다이내믹 레인지의 소리를 그 안에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 브릿지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최소한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만일에 이제 35데시벨 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이 사람이 35데시벨의 소리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안에다가 소리를 넣어서 세기별로 이렇게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35데시벨 룰을 적용을 한다면 사운드 브릿지의 맥시멈 파워는 85데시벨이니까 35를 빼서 50데시벨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unaided threshold가 50데시벨보다 더 높게 될 경우에는 이 환자는 충분한 소리의 자극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130데시벨까지의 맥시멈 파워니까 뭐 95, 90데시벨까지의 히어링 트레스홀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90데시벨인 사람 중에서 이제 워낙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공호흡으로 70데시벨 이상에서 가야 되지만 이제 환자를 보면 뭐 70데시벨, 75데시벨인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 7, 80인 분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한테는 이제 인공호흡보다는 보청기를 계속 사용하시다가 이제 향후에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인공호흡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사운드 브릿지의 경우에는 너무 이 센소리랄 히어링 로스의 디그리가
세면은 도움이 좀 덜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용하려면 장기적으로는 50데시벨 이내인 사람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50데시벨 이내인 사람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면 누구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보청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사운드 브릿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오타이티스 익스터널가 너무 심해서 귀가 아프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청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클루전 이펙트도 없고 귀를 자극을 하지도 삽입을 해서 자극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라운드 윈도우나 이 오발 윈도우 아니면 스테이플스 위에다도 이러한 사운드 브릿지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양쪽에 수술을 과거에 했었고 더 이상은 절대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청기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어쨌든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술을 해서 다시 한번 리비전을 해서 좋아지도록 한번 리비전 50킬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환자분이 리비전 50킬로는 벌써 여러 번 해서 싫다고 하셔서 이제 사운드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환자가 이제 사운드 브릿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환자의 AV 갭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청기의 맥시멈 파워가 130이니까 이 사람의 에어 컨덕션에서 맥시멈을 보면은 거의 한 35데시벨의 다이나믹 레인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환자의 실제적인 본 컨덕션은 40데시벨이고 VSB는 85데시벨의 맥시멈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VSB는 오히려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 환자에 사용할 경우에는 85에서 40을 빼면 35니까, 아니 45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VSB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소리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왼쪽에 수술을 사운드 브릿지를 하셔서 훨씬 더 30에서 40 이내에 AD 스레스홀드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운드 리해빌리테이션이 되고 환자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한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 믹스드 히어링 로스 환자에서 이러한 사운드 브릿지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사용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리버버레이션도 적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노이즈에서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하셨고, 그다음 컴플리케이션도 딜레이드 페이셜 폴즈와 인펙션이 잘 조절돼서 큰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보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평균 팔로브를 한 118예의 사운드 브릿지의 케이스를 보시면 마지막 팔로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20년 쓰신 분도 있고요. 이제 뭐 몇 년 쓰신 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했을 때 사용하는 거는 한 80%에서 사용하지 20%는 결국은 중간에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20% 정도는 이제 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이제 디바이스 페일리어는 어쩔 수 없이 뭐 한 3에서 4%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이제 흔한 게 이제 인펙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펙션이 한 11%에서 있기 때문에 인펙션 때문에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인펙션을 잘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하나는 또 이 포그레스 그 히어링 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어 트레스홀드가 낮아지면 이 사운드 브릿지는 맥시멈 파워가 85데시벨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나쁜 사람을 수술하면 처음에 1, 2년은 몇 년은 듣다가라도 나중에 나빠지면 서서히 나빠지게 되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들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청력을 잘 봐서 너무 나쁜 환자에게는 사용하는 거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환자에게도 그걸 잘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바이스 페일리어는 한 4%에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시 리임플란테이션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룹에서의 그 환자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오픈 캐버티 있는 환자에서 이제 믹스드 히어링 로스에서 오발 윈도우 쪽에다 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교수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케이블 익스트루전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방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본 빠떼로 잘 덮어주고 카틀리지로 덮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적겠죠. 뭐 하드웨어 페일리어는 이거는 우리가 뭐 피할 수 기계의 문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리비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면서 라운드 윈도우 주변을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히어링 로스가 덜 생기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인터페이스도 잘 만들어서 충분한 바이브레이션이 코클리아에 자극이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이제 독일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한 83명의 환자에서 리비전 서저리가 필요한 게 한 15%가 됐다. 이제 그 정도가 돼 있고,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라운드 윈도우에 커플링이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라운드 윈도우 커플링을 할 때 안에 이 커플러나 아니면 카틀리지를 잘 이용을 해서 충분한 자극이 가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서 수술을 잘 하게 되면 리비전이 훨씬 더 그러니까 덜 필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롱 프로세스에다가 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그러니까 헐거워져서 이제 불충분한 그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쿠스에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라운드 윈도나 오버 윈도에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시도하기 이 사운드 브릿지의 효과는 뭐 의심할 수 없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좋다는 거는 여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치가 너무 나쁜 환자에게는 이 사운드 브릿지를 고려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청기 쪽을 더 선호를 해서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의의 구조물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리 뉴랄의 경우에는 50데시벨 이내일 경우에는 뭐 중위 웨이돔이 너무 심하면 사운드 브릿지가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50데시벨이 넘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보청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가 뭐 보청기가 싫다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하다가 나중에 보청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믹스 히어링 로스의 경우는 조금 전에 환자에서 있지만 이 사운드 브릿지가 AV 갭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험 적용 기준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제니탈 오랄 아테지아나 COM 환자, 스탑페달 픽세이션 환자 이런 모든 환자에서 본 컨덕션 트레스홀드가 50데시벨 이내라면 굉장히 사운드 브릿지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50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청기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면 인공와우를 하는 게 현실적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토탈 임플란티블 디바이스가 돼야지 우리 환자들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뒤에 이 스피치 프로세서를 이제 붙이는 거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토탈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현재 외국에 개발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운드 브릿지에 대해서 리임플란테이션과 재수술 그리고 넌 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